80대 이후의 삶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어제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무수히 겪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치매인가 의심되는 상황에 좌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80대의 벽을 잘 넘어서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존경받는 노인 정신의학자이자 임상심리학 전문가 와다 히데키는 몇 가지 생활 습관만 잘 지키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80대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생활 습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마치 콜레스테롤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뇌세포의 건강에, 그리고 신경세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치매의 위험성에도 높게 걸리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노년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기에 이제 고기 섭취에 대해서는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섭취한다는 것 자체를 콜레스테롤을 섭취한다라고 동격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큰 오해예요. 그러니까 고기의 주된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요새 하도 성인병이 이제 유행을 하고, 우리 대부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좋지 않다. 특히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기의 주된 성분은 단백질이다. 노년기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의 건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근육은 이렇게 매일 지내고 있는 그냥 그 근육이 그 근육인 것 같으시겠지만 매일 새로 생기고 매일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노년기로 갈수록 근육의 생성되는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생성을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그 근육의 원료가 되는 건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공급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단백질을 섭취를 늘리는데 가장 좋은 것이 고기다. 그런데 고기를 드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고기는 죄가 없어요. 고기는 죄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고기 속에 같이 섞여 있는 지방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고기 등급 보실 툭불 등심 이런 거 드시는데, 그 플러스를 주는 요인들이 마블링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 성분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기의 안 좋은 부분들을 대표하고 있는 성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블링이 너무 많지 않은 고기,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맛없는 고기죠. 맛이 없어서 잘 안 드시는 게 문제인데, 마블링이 많이 없는 살코기 부분들은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겠다. 사실은 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걷기 운동 많이 하시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르신들이 보면 무릎이 안 좋으실 때 오래 걷거나 이런 게 내 무릎에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안 걷는 것보다는 걷는 게 무조건 좋고, 많이 걸으시면 물론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안 걷는 것보다는 걷는 것 자체가 무릎 주변의 근육을 많이 강화시키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또 서 있는 것 자체가 허리 주변에 있는 기립근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허리, 특히 협착증이나 이런 게 있으신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걷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특히나 실내에서 걷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햇빛을 보고 걷는 것 자체가 골다공증에 굉장히 좋은 약을 많이 드시고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차라리 햇빛을 보면서 많이 걷는 운동 자체가 이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햇빛 보고 밖에서 많이 걷는 게 노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사실 등산을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뭐 둘레길도 걸으시고 지금 뭐 80, 90대 요즘은 뭐 청춘이시니까 막 설악산 다녀오셨다고 자랑하시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걷는 운동 자체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한 번의 손상이나 한 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이 되고 다시 이게 그 액티비티에 돌아갈 수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나 진짜 10년간 내가 다니던 길인데 한 번 넘어졌어. 이래서 뭔가 한번 골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고 회복하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평탄한 길, 이게 뭔가 등산을 한다거나 비탈진대나 계단 같은 거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이 평지 같은데 평탄한 길, 특히나 뭐 넘어지거나 낙상의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런 길들만 골라서 걸으실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될 움직임 중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저희가 일부러 나이가 들수록 더 밖에 나가서 자주 움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치과 의사가 권유드리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면 교군 활동, 씹는 활동을 조금 더 자주 더 긴 시간 동안 노력해서 해달라,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어르신분들은 나 치아가 안 좋아, 나 좀 먹는 게 힘들어서 그냥 밥에 물만 먹어서 먹어, 약간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실수록 빨리 치과에서 임플란트든 아니면 틀니를 통해서 정상적인 이제 교합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렵다, 약간 그러시는 분들은 잇몸으로라도 씹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나 치아 같은 것도 안 쓰게 되면 근무족증처럼 이제 좀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 치아 자체의 영양분 섭취나 약간 기능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되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 건강도, 그리고 치아를 씹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치아가 좀 상실되거나 손상되거나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많이 씹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치아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치아가 깨지거나 손상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이제 강도의 과자 부스러기, 뭐 뻥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치아가 빠지거나 그러신 분들은 오징어나 껌같이 그냥 잇몸으로 조금이라도 좀 연습을 해주시면 그래도 이제 얼굴 근육이나 이제 대뇌 활동에도 이제 같이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 것도 좋은 관식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치아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질기거나 딱딱한 거는 좀 피해 주시고요. 왜냐면 내 치아를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뭐 제가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병원에 오셔서 뭐 제가 똑같은 수술을 해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웃으시고 이런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결과가 제가 뭐 똑같은 인공관절을 뭐 20년째 하고 있지만 똑같은 수술을 했어. 근데 어떤 분들은 결과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잘 웃으시고 뭔가 굉장히 활발하시고 이런 분들은 결과가 굉장히 좋으신데 뭔가 이 무드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으시거나 잘 안 우시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결과도 조금 안 좋고 뭔가 조금 문제도 생기고 이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엄청 많죠. 근데 그거를 배제하고라도 제가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을 보거나 이럴 때도 웃거나 이런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좋은 에너지를 가져오니까 회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보약 드시는 것보다 한번 웃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가소성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아도 뭔가 좀 글로부터 이제 회복을 하고 하는 회복 탄력성을 포함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뇌 기질적인 곳에 이제 어떤 종류의 상처나 노화나 이런 이제 변화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가소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물론 연세가 드시면 많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계속 유지는 된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식단도 관리를 잘 하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요, 이 영역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으셨을 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격이 많지는 않으세요.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 학업적인 부분에서 큰 성취를 많이 이루시고 하셨던 분들은 내가 여기서 많이 이렇게 떨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좀 포기하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정적인 자기 암시가 되어서요. 나는 이제 이런 것들 기억할 수는 없어, 뭐 기억을 못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뭐 정신 건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뭔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뵙다 보면은요,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서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좀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연세가 좀 많아지실수록 부부 간의 관계가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서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서로에게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지 않고 개인 활동도 규칙적으로 좀 서로 정해놓고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삼식이는 좋지 않다. 삼식이가 좋은 분들도 있고 나쁜 분들도 있죠. 은퇴 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7만 3천 시간. 우리가 평생 일하는 데 쓰는 시간은 약 7만 6천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년 후에 우리가 일했던 시간만큼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건데요. 이 노년의 귀한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와다이데키만의 특별한 생활 습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70세의 정답, 이 책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